선교 멘토링. 할렐루야. 저는 지멘의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선교 멘토링은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동료 선교사의 그 관계를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하는 주제로 오늘 선교 멘토링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유식 선교사님 모시고 좀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우리 선교사님들 간의 어떤 그 현장 선교사님들의 그 문제 중에 선교사님들이 그 먼저 추천을 해주신 이슈가 이 관계면에서 동료 선교사의 그 관계에서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거를 첫째 그 주제로 좀 다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 선교사님과 좀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선교사님. 네. 아이고 선교사님, 그 뭐 초창기에 나가셨던 분들은 그런 문제들도 뭐 있으셨겠지만 지금처럼 선교사님들이 많은 수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 있을 때보다는 좀 덜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많이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 이렇게 현장에서 지켜보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글쎄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늘 문제가 있고 그러고 또 우리 각 그 세계 선교사들의 그 나라별 그 어떤 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개방적이지 않잖아요. 그동안에. 네네. 과정도 그렇고 또 뭐 선교에 대한 우리 이해도 연천하고 그리고 또 뭐 각자 그 현장에서 그 너무 힘이 무거웠어요, 사실. 네. 준비도 많지 않았고 언어도 그렇고 뭐 또 문화 이해도 다양한 문화 이해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무슨 뭐 큰 뭐 감정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서 보다도 너무 힘들게 모두 일하는 가운데서 뭐 조금 뭐 부딪힘도 있고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이제 조금 나이도 들고 좀 성장이 되니까 뭐 참 그 이전에 뭐 선교사님들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 선교사님들을 저 큰 그 마음으로 그 보듬고 뭐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뭐 정말 오랜 그 연륜 가운데 많은 걸 이렇게 경험하시고 또 보셔서 이제는 좀 여유가 있게 이것들을 이렇게 좀 보시는 관점이신데요. 근데 처음 가신 분들은 정말 선교지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뭐 자리도 잡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여유가 없는데, 또 동료 선교사님들은 본인들하고 생각도 다르고 자꾸 힘들게 하고 또 그러는데요. 그 힘들게 된다는 그 표현이 좀 뭐 다 일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그 동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 선교지가 상당히 그 성숙되어 있잖아요. 네. 일거리들도 뭐 각자에 맞는 일거리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각 선교지가 많이 정리가 지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제 오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뭐 사실은 같은 동료라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하고는 뭐 이제 흉어물이 없이 지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없으신데요. 이제 처음 사귀는 과정에서들 그럴 때 특히 우리
뭐 동료 선교사님들이라는 게 보통 같은 단체든지 같은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 간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직접 선후배 관계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뭐 저희가 꼭 우리 한국 선교가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이렇게 에너지를 잘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 안 하고 좀 빨리 이렇게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코칭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세요? 잘 코칭을 해주실수록 이 문제들이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뭐 그렇게 제가 볼 땐 지금 하는 그 세계 선교의 현장의 문제가 그렇게 무슨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큰 그림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사도행전적인 그 영성의 그런 그 방향으로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막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좀 사도행전인 그런 그 사역 이런 것들이 문제지. 그래서 뭐 개인적인 그런 문제는 뭐 사실 제가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트랜스페런스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하러 선교사가 현장에 왔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이런 그 어떤 그 클리어런스가 네. 그 트랜스페런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뭐 지금이야 뭐 선교학이나 여러 가지 그 선교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어느 선교단체나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이 뭐 하러 온다든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온다든지 어떤 필요에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클리어하게 이렇게 트랜스페런스가 되어진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없이 뭐 중복 투자니 뭐 중복 선교니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그 클리어런스가 없으니까 트랜스페런시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우리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죠. 또 뭐 그런 거 신경 쓰려고 할 여유도 없었고 자기 일에 너무 바쁘고 언어 배우지 뭐 그래도 우리가 뭐 많은 선교비 타면서 일하니까는 또 뭐 어느 정도 또 일하고 있는 것도 보여줘야 될 거고 이제 그런 이런 때였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큰 이슈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정도는 이제 뭐 그런 그 트랜스페런시만 있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 또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실 때 우리 한인 동료 선교사님 외에도 현장에 있는 그 현지인 교회 그 사역자들 또 아니면 지도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필리핀에서 보실 때는 그 어떻게 좀 예전에 처음 가신 분들이야 이제 오래되시고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멘토링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그 현지인들 간의 관계에서 또 오는 어려움들도 아마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현지 문화를 이해를 못하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지에 처음 오셔서 현지인들 지도자들이나 현지인 사역자들과 이제 동역 관계에 들어갈 때 이제 동료인데 그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한 그런 어떤 그 전제에서 볼 때 굉장히 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와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분명해요. 일을 해야 될 분야가. 네. 뭐 교회 개척을 한다면은 뭐 이미 많은 교회들이 뭐 몇만 교회가 필리핀만 하더라도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섬이 많죠. 한 7천여 개의 섬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언어도 뭐 한 100, 한뭐 40여 이런 언어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할 여유는 많이 있지만은 현재 이미 그 기존의 교단 현지인에 의해서 미국 선교사라든지 서구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든지 아니면은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만든 교회도 뭐 수천 교회입니다. 지금 뭐 학교도 많고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와서 내가 무슨 뭐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온 것처럼 교단을 만든다, 신학교를 만든다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미 기존의 어떤 교단이나 신학교나 그런 사역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필리핀을 예를 들고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지 조사를 하고 오기 전에 이미 기존의 어떤 교단이나 그 리더십과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오는가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게 이게 트랜스페런시가 되어진다면은 그렇죠. 그런 거 없이 들어와가지고 공연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일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현지 상황도 모르고 뭐 교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뭐 100m, 200m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산다든지 뭐 이미 또 신학교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뭐 신학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미스가이드된 그런 사역이 안 되어진다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아,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한국 선교가 이제는 그만큼 성숙돼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잘 준비만 되면 그 뭐 그런 특별한 문제는 많이 피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군요. 예. 네, 그런 입장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건 뭐 제가 좀 우문을 하나 좀 선교사한테 드리는데요. 질문을. 전에 우리 필리핀에 우선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셨었잖아요. 우리 초창기 이후에 우선 필리핀이 아주 선교사님들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신 거로 아는데 이제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지난 거로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때 많이들 오셨을 때 제가 그때 한번 마닐라 그 선교 포럼에 갔을 때 거기 계신 분이 한 8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때 들었어요. 그때 96년인가 7년인가 아마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이셨을 때는 특별히 뭐 문제가 없었나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이렇게 큰 그런 문제는 필리핀에 없었다고 봅니다. 아, 네.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다가 보니까 무슨 뭐 조그만 이런 문제 뭐 이렇게 서로들 뭐 개인적이라든지 뭐 중복되어지는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볼 때 선교에는 문제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뭐 수천 명의 선교사를 어느 한 선교지에다가 보내는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는 조금 어뷰스하는 그런 면도 사람들이 인발부에서 하니까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큰 이제 그 방향의 선교의 큰 방향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늘 사람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봐요. 인간 그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지금 필리핀 선교의 그 세계 선교의 큰 그림에서 중요성은 뭐냐면은 지금 1200만의 그 필리핀에서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1200만이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라에서 그리고 26 메가 시리즈 26개의 메가 시리에서 204나라와 26 그 메가 시리에서 1200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보다 더 많으네요.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37개 나라 아닙니까, 세계가? 네. 그 중에서 204나라와 26 메가 시리에서 지금 저 필리핀 그 평신도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세계를 섬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이제 카톨릭 교회관이 아주 그 지배적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캐톨릭 그 교회관이 지배적인 나라에 저는 그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특색을 로컬 처치 오리엔티드 처치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캐톨릭 교회관이 지배적인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한인 선교사들을 이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어떤 그 로컬 교회의 그 중요성을 그리고 스트롱 로컬 처치를 이제 향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보내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세계에 지금 204 나라에 1200만이 나가서 일하는 것이 달러만 벌어들이기 위해서 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신도 선교 운동의 중요한 그 어떤 그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네. 34년 여기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제가 붙잡은 것이 그겁니다. 그 OFW라고 합니다. Overseas Filipino Worker라고. 네. 그런데 이거를 단순한 인터내셔널 레이버 무브먼트가 아니라 이걸 하나의 평신도 선교 운동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한 손의 복음으로 한 손의 기능으로 섬기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한 1억이 지금 거의 됩니다. 이 나라.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의미를 저는 이제 두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제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 중에 이제 좀 다른 주제지만 그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하는 그 나라 수가 작년까지의 통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69나라로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그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로 볼 때는 그 필리핀어 디아스포라가 훨씬 더 많이 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리핀의 그 달러 그 플렉츄에이션이 없어요. 이 나라는. 네. 거의 안정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한 달에 20억 달러가 공식적인 집계로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공식 집계로 들어오는 거가 거기서 뭐 한 20% 30%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거의 한 달이면 한 30억 달러가 뭐 기술 그 무슨 투자하고 뭐 돈 투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력이 가서 일해서 벌어들이는 그 리미턴스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세계 뭐 10이 되어지는 우리나라의 지난 5월을 보니까는 수출 수입된 게 수출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20몇 달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말하자면 인력이 가서 기능으로 세계를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거의 지금 25억 달러 이상의 돈이 매월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그 인터내셔널 레이버 무브먼트로 보지만은 저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필리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선교의 패턴을 뭐 선교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되게 한인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하는 지역에는 말하자면 교회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하나의 그 메인스트림 무브멘트에 이렇게 인바브가 되어져서 교단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선교의 메인스트림을 그 각 나라에서 그동안에 쭉 하고 있잖아요. 네. 필리핀 사람들의 그 선교의 패턴은 뭐 어떤 면에서 이름도 없이 무슨 뭐도 없이 무슨 그냥 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저들의 그리스도의 사랑 보여주면서 그런 그 어떤 그 선교의 패턴을 뭐 역사에 전사가 있고 야사가 있듯이 어떤 그 야사 부분에 네. 그라스루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그 평신도 선교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서 일하고 있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일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지역에 제가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그 말하자면 시기라고 그럽니까? 그 왕이죠, 말하자면은. 네. 그 왕의 그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왕을 섬기는 그, 뭡니까? 그, 국. 네. 국이요. 예수장. 네. 요리사가요? 네. 그 안에는 남편이 가서 섬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그 중요한 일들을, 지난번에 영국의 찰스, 누구죠? 그 왕자. 찰스 왕태자, 네, 윌리엄, 네. 결혼식 할 때, 이 나라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습니다. 윌리엄 왕자를 그 오랫동안 키워준 그 역할을 한 그 자매가 필리핀 자매예요. 그렇군요. 각 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홍콩에 지금 한 15만인가 있습니다. 대학 나온이 주로 자매들이죠. 또 싱가포르에도 거의 그만한 수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 줄 압니까? 홍콩의 그 바쁜 비지 스트리트에서 젊은 내외들이 이제 아이들 하나 둘 낳아놓고 가서 이제 돈 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기르고 케어하고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우리 필리핀 자매들. 이름은 실무 이름이지만은 네. 교육의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 필리핀 자매들이 하면서 저들에게 성경 말하자면 가스펠 송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네. 그러니까 홍콩이나 저 싱가포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제2세 교육을 지금 우리 필리핀 대학 나온 크리스천 자매들이 많은 수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선교를 하나님께서 필리핀 사람들 무슨 교단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이런 일을 이제 주로 우리 한국은 하지만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가서 일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예매해 놓으신 그 그라스루트에서 그 가정 속에 깊이 들어가서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선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도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물론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을 거로 믿고 또 우리 필리핀어 사람들이 그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런 귀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그 한국 그 선교사님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셨겠죠. 현장에 계시면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일을 캐톨릭 교회관이 지배적인 이 나라의 어떤 걸 로컬 처치의 귀중함을 알고 로컬 처치의 귀중함을 안다는 얘기는 성도들 개인 한 사람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저들이 현장에서 크리스천 삶을 누리는 일을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00만이 흩어져 있는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개인 구원과 어떤 그 크리스천 삶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것이죠. 캐톨릭 교회관이 지배적인 이 나라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어떤 많이 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큰 의미가 우리 한인 선교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그 큰 그림이라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큰 그림의 의미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문제라든지 관계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큰 그림 안에서 비춰볼 때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교에는 네. 선교사들의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네, 네. 뭡니까 집안에서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병아리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간단한 몇 주워 먹는데 네. 지가 먹고 있는데 한 명이 와서 또 먹으려고 그러면 네. 뭡니까 주둥이를 이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싸움 비슷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 그러니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통이네요. 우리 그 선교 쪽으로 볼 때는. 네. 선교사들이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네.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오늘 멘토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개인적으로 고의를 당할 때는 좀 마음이 괴롭겠지만 저희가 이 큰 그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시고 했던 열매들이 이제 필리핀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나가서 거기에 귀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는 큰 그림 안에서는 다 그냥 지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좀 배우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하여튼 선교사님 그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자주 이렇게 연락드리면서 저희들한테 좋은 이제 앞으로의 계속적인 이 멘토링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쁩니다. 네, 선교사님 하여튼 뭐 건강하시죠, 선교사님. 네. 좋습니다. 네. 언제 만나보십시다. 네, 선교사님 또 자주 연락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필리핀에서 34년 전에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하게 배우고 또 따라가야 될 그런 우리 귀한 선임 선교사님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있을 때 어떤 갈등의 문제를 큰 그림이라는 그런 그 좋은 개념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